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서고등학교 2020학년도 2학년 경제 수업을 맡게 된 이영선입니다. 작년에 저와 함께 통합사회 수업을 하셨던 학생들은 저를 잘 알고 있겠지만 앞반 학생들은 장만 선생님 수업으로 저와 같이 하셨었죠. 자, 그러면 이제 경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경제 교과서를 이렇게 준비하셔서 수업 전에 펼쳐 놓으세요. 그리고 빨간 볼펜, 파란 볼펜, 노란 형광펜을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10cm에서 15cm 정도 되는 작은 자를 준비해서 줄을 그어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요약을 해서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포스트잇 같은 것을 붙여서 자신만이 어떤 궁금증이라든가 또는 질문사항이라든가 또는 중요하게 요약해야 될 것들을 빨리빨리 적어서 노트를 해놓으면 나중에 자기만의 요약 노트를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경제 수업은요, 총 5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과서를 넘겨보시면, 1단원, 2단원은 미시경제라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3단원과 4단원은 거시경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단원은 개인의 재정과 금융생활에 대한 단원입니다. 여러분이 경제를 배움으로써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 경제까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우리 가정이 여기서 가장 오히려 역경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 단초를 제시하는 수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를 수업하는 것은 여러분 평생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열심히 비록 얼굴을 맞대고 수업할 수는 없을지라도 온라인 수업을 저랑 같이 열심히 따라오셔서 여러분의 가정경제도 여러분이 부모님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살릴 수 있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내가 경제적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교시 수업 시작해 볼까요? 다 같이 댓글을 달아주세요. 5초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모두 댓글을 달았죠? 자, 1.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경제생활에서의 합리적 선택, 즉 경제생활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10페이지입니다. 자, 경제생활의 의미, 뜻을 먼저 파악하고요. 두 번째, 그 경제활동의 유형과 대상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생활은 우리 모든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경제생활을 이해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활동의 의미, 그리고 그 유형, 경제활동의 주체에는 무엇이고 객체에는 무엇이 있는지 4가지로 나누었는데 여러분이 이 제목만 봐도 중간고사에서 이 중에 최소한 1개 정도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네, 10페이지 경제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네모칸에 한번 써보세요. 경제라는 단어의 원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경제는 그리스어인 오이코노미아에서 유래됐습니다. 가정을 경영하다 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동양에는 경제의 어원이 없습니까? 네, 있지요. 경세재민이라는 말입니다. 즉 경세, 세상을 경영, 다스리고 재민, 백성을 구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가정을 잘 경영해서 이것이 나아가 온 백성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을 만드는 것이 경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쓴 것을 10페이지 활동 1에 경제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위에 빈칸에 써보자 했잖아요. 한번 써보세요. 책에 한번 써보세요. 한 단어도 좋고 문장도 좋습니다. 네, 교과서 예시답안으로 나온 것들은 저축, 수입, 재정, 정부, 정치, 주식, 은행까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여러분은 정부나 정치가 어떻게 경제인지 연관관계가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 2입니다. 위에 제시된 단어를 활용해서 다음 문장을 완성해보자. 예를 보시면 경제는 돈이다 그랬네요. 왜냐하면 돈을 주고 받으면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경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경제는 부동산이다 라는 말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에 따라 경제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급속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들일수록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폭락하기도 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기도 하고요. 부동산으로 떼부자가 되기도 하고 쫄딱 망하기도 하는데 그러므로 경제는 부동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는 정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모든 정치인들이 경제 성장 및 안정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 때문이래요. 자, 며칠 전에 우리나라 선거가 있었죠? 자, 국회의원들이 다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당선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선거 공약을 내세우죠. 그러므로 경제를 살리는 것이 바로 정치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경제생활과 경제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페이지를 보세요. 경제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은 어떠한 관련이 있습니까? 방금 말했듯이 우리가 무인도에 혼자 살 때조차도 음식을 먹고 또 혼자 살지 않는 사회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특히 공부하는 수업을 듣기도 하고 또 의사선생님에게 내가 아플 때 달려가서 진료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인도에서 사는 것보다는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속에 사는 것이 즉 우리 모든 삶이 경제생활이 됩니다. 두 번째, 경제활동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과서 11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재화, 서비스, 경제활동 그것을 한번 보세요. 교과서 둘, 넷, 여섯째 줄. 좀 더 나은, 형태는 없지만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인간의 행위가 서비스. 그 위에 줄에 보시면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해주는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물건이 재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 경제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이 모든 것들에서 재화와 서비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재화라는 것은 즉 물건, goods, G-O-O-D-S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형태가 있는 물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서비스는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재화와 같지만 형태가 없어요. 인간의 행위인데 이것이 즉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형태가 있으면 재화, 없으면 서비스인데요. 이러한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 경제 활동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도 하죠. BTS가 아주 좋은 음악을 내놓으면 멜론을 통해서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서비스에 해당하고 형태가 없는 인간의 음악을 통한 욕구 충족이 되겠습니다. 경제생활과 다양한 삶의 관계, 경제생활은 과학기술, 정치, 문화, 다양한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페이지 밑에 보충 자료를 보시면 경제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나와 있어요. 여기 문화누리 상품권이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 상품권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지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도 경제생활입니다. 정치는 복지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경제생활을 돕기 때문에 정치도 경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2015년부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이라고 했는데요.
A 기업이 만약에 100을 할당받았는데 그 중에 실제 배출량은 70밖에 안 된다면 잉여 배출량 30은 판매해서 초과 배출한 기업에 팔아서 이윤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며 온실가스 배출권을 기업에 배정해주고 이를 거래함으로써 경제적 이윤 동기를 유발시켜줘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환경 오염을 덜 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내가 팔 수 있는 실제 온실가스 배출권은 많아지겠죠. 그러면 나의 기업 이윤이 더 커지기 때문에 기업들도 훨씬 더 많은 이윤을 얻게 되고, 그리고 전 사회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경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도 경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활동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2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자, 굵은 글씨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 분배, 소비, 활동입니다. 자, 생산활동이란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재화, goods, 눈에 보이는 재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증가시킨다는 건 added value, AD라고 보통 외국 경제학 서적에는 나와 있는데요. added value, 즉 부가가치입니다. 더할 부자, 가치를 더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가치를 점점 증가시키는 것이 생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만들어내면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가치가 증대됐죠. 그 제조가 생산입니다. 그 빵을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지사로 운반함으로써 그 빵의 본사에서 만약에 100원으로 만들었다면 그 100원으로 만든 빵이 운반돼서 실제로 판매될 때는 1000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900원의 가치가 증대됐기 때문에 운반도 생산입니다. 그런데 빵을 너무 많이 생산했다거나 또는 사과 같은 계절식품들, 과일 같은 것들 너무 많이 생산했어요. 작년에 양파가 가을에 대풍이 났어요. 그래서 10kg에 7,0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관 창고에 잘 보관했더니 백종원 선생님께서 양파 소비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양파 10kg에 2만 원이 넘습니다. 보관 창고에 보관했다가 3달 뒤에 판매했더니 가격이 3배로 뛰게 된 거죠. 가치가 증대됐으므로 생산은 가치 증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라도 열심히 교육받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교육도 생산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께 왜 가죠? 아플 때 치료받음으로써 여러분의 건강한 몸으로 가치가 증대되죠. 그러므로 치료 행위도 생산입니다. 분배란 무엇일까요? 생산에 제가 열심히 참여했어요.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동력이라는 생산 요소를 제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생산의 대가로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인 대가를 줍니다. 그게 바로 분배입니다. 노동을 제공한 사람이 임금, 월급을 받는 것이죠. 자본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이자를 받는 것도 생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 공장을 새로 지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10억을 빌려줬고 그 10억을 빌려준 대가로 1년 뒤에 10%의 이자를 받게 됐다면 1억 1000만 원으로서 가치가 증대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자를 받는 것도 생산입니다. 토지를 제공한 사람이 지대를 받는 것,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월세 받는 거죠. 집을 빌려주고 나서 그 집에 해당하는 토지를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 집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월세 가격을 매달 50만 원,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그 지대를 받는 게 되죠. 그것도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비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월급을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열심히 생산에 참여해서 그 생산 요소의 대가로 내가 월급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 그럼 그 100만 원 분배받은 소득으로 나한테 꼭 필요한 재화, 물건, 쌀을 살 수도 있고 옷을 살 수도 있고 또 서비스, 병원에 갈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행위를 소비라고 합니다. 내가 가장 먹고 싶은 딸기를 사 먹는 거 당연히 소비죠.
또 여러분이 학교에 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편리하게 오기 위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소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죠. 재화 서비스. 자, 이것에 관해서 종합적인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우리가 조금 뒤에 나오는 한계 효용과 한계 비용까지 소비에서 연관돼서 가장 만족스러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도록 공부합시다. 자, 세 번째, 교과서 13페이지입니다. 경제활동의 주체와 객체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가계는 경제 주체 중에 무엇에 해당하나요?
주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경제주체. 소비의 주체 무엇이라고요? 네, 가게입니다. 그러면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뭐 하는 주체라고요? 네, 생산의 주체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 댓글로 달아주세요. 경제 주체 중 가게, 기업, 정부, 외국 중 생산의 주체는 무엇인가요? 지금 10초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써주세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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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네, 기업은 생산의 주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다 정답 다셨죠? 네, 정부는요, 공공서비스와 사회 간접자본을 공급하는 주체로서 특히 생산의 주체이기도 하면서 소비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왜? 정부는 무엇을 가지고 도대체 이러한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정부의 수입은 다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대부분의 정부의 돈은 세금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생산 요소를 구매합니다. 즉 공무원들도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또 자본이나 토지나 여러 가지 땅들을 구매해서 무슨 전기 공사 이런 것도 만들기도 하고 철도 공사 이런 거 만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것으로 뭘 만들어냅니까? 공공 서비스를 만들어내죠. 전기를 만들어내고요. 수돗물도 만들어내고요. 철도도 만들어내고 도로도 깝니다. 철도나 도로와 같이 또 전기와 같이 스스로가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서비스를 스스로 생산해내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가 깔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물건이 훨씬 더 빨리 적합한 곳에 배달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것들, 자기가 스스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지만 남이 생산하는 걸 도와주는 것을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누가 공급하나요? 개인 기업들이 이렇게 도로까지 깔면서 생산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므로 정부는 걷어들인 세금을 바탕으로 한 공공 서비스와 사회 간접 자본을 공급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도로를 생산하고 또 그 도로를 생산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건을 소비하는 생산과 소비 동시 주체가 되지요. 예전에는 경제의 주체 하면 가게, 기업, 정부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는데 오늘날 세계화와 정부화로 인해서 외국도 빠질 수 없죠. 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왜 이렇게 심각해졌습니까? 세계화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빨리빨리 얻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전 세계 경제, 나의 경제, 우리나라의 경제와 밀접한 중요성과 관련성이 커짐을 여러분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12페이지 밑에 자동차를 만드는 것만 생산일까? 즉, product, 제조만 생산인가요? 아니죠.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쌓아 놓기만 하면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가치를 더 늘릴 수 있을까요? 생산된 자동차를 여러 세계로 운반해서 수출해야겠죠. 그리고 운반해서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이것이 현대자동차 만든 거구나 알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홍보하면서 이것을 곳곳에 판매하는 판매장도 필요하게 되죠. 그러므로 자동차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산은 가치를 늘리거나 유지하고 더해지는 모든 것이 다 생산에 포함되는 거죠. 공장에서 부품을 만들어 자동차를 제조하는 것, 또 운반하는 것, 모터쇼나 광고를 통해 새로 출시한 자동차를 홍보하는 것, 또 매장에서 자동차를 직접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매 뒤에 애프터 서비스, 즉 자동차를 수리하는 것까지 모두 생산활동에 해당된답니다. 경제의 객체는 무엇이 있을까요? 경제의 객체는 재화와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재화는 욕구를 충족해주는 형태가 있는 물건. 그 다음에 서비스는 형태는 없지만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인간의 행위가 서비스다. 형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화와 서비스는 인간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교과서 13쪽 아래에 있는 탐구활동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 읽어주세요. 나.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라. 네. 이 가라를 분석해서 거기에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표를 한번 완성해 볼까요? 밑줄 친 개인 또는 집단은 어떤 경제 주체에 해당합니까? 가. 무슨 경제 주체에 해당합니까? 그렇죠. 가계에 해당하겠죠? 경제활동의 유형은 냉장고를 구매했으니까 소비에 해당합니다. 나는요. 고등학생이니까 가계에 해당하죠. 어떤 경제활동을 했나요? 이자를 받았으므로 분배에 해당하는 거죠. 다. A국이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댐을 건설했어요. 어떤 경제주체죠? 네, 정부죠. 그러면 어떤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생산활동입니다. 댐을 건설했으니까요. 라에서는 여행사에 근무하는 병이 국내 여행 상품을 개발했어요. 어떤 경제주체죠? 기업이죠. 그러면 그 여행사는 어떤 경제활동의 유형을 했습니까? 생산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표를 완성하는 시험 문제는 매번 수능에서도 아주 많이 출제되는 시험 문제거든요. 여러분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라에 나타난 경제 객체를 한번 찾아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화에 해당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 무형의 서비스 무엇이 있을까요? 물건을 한번 가나다라에서 골라보세요. 네, 냉장고가 있군요. 댐도 있군요. 그러면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치가 증대된 것을 찾아보세요. 네, 예금을 함으로써 이자가 붙어서 가치가 증대되죠? 또 국내 여행 상품을 개발해서 그 여행 상품을 비싼 값에 팔 수 있게 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객체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경제생활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써보시고요. 각자 1, 2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똑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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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선생님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이 처음 하는 수업이라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먼저 빨리 해보겠습니다. 나는 버스를 타고 서점에 가서 책을 사고 영화를 봤다. 자, 여기서 경제 주체가 뭐였습니까? 우리 스스로 표를 만들어 보는 거죠. 나는 가계, 기업, 정부 중에 가계에 당연히 해당하죠. 그러면 경제활동 유형에는 무엇이에 해당합니까? 주로 사고, 타고, 영화를 봤으니까 소비활동이겠죠? 그러면 경제의 대상이 된 것은 경제 객체, 재화와 서비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눈에 보이는 거는 책을 산 것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재화, 서비스는요. 버스를 이용한 것, 그 다음에 영화를 본 것, 다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경제 객체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는 문제, 주관식으로 안 나와도 객관식으로 무조건 중간고사에 출제되는 시험 문제입니다. 자, 확인학습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added value 하는 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생산입니다. 경제활동의 주체와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연결해 봅시다. 자, 가계,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뭐랑 연결해야 될까요? 네, 소비활동을 담당하죠. 기업은요.
생산활동을 담당합니다. 정부는요, 하나밖에 안 남았죠? 공익을 위한 생산과 소비, 주로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자, 물질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물질적인 형태가 있대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 뭐라 그랬죠? 5초 주겠습니다. 댓글 달아보세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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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재화죠. 자, 여러분, 이 정도의 주관식 시험 문제는 당연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제생활에서 희소성이란 도대체 왜 나타나고 그것이 경제 문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수업 정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 정말 기다려집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준 학습지 꼭 풀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다 푼 것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다음 시간 수업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